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학플러스 시즌3의 수요일을 책임지고 있는 김선윤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얼마나 고생을 하셨습니까? 네, 우선 힘내시라고 말씀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자아자! 자, 시장 다시 돌아옵니다. 아셨죠? 힘들 내시고요. 오늘은 제가 상담 방송을 좀 진행할까 합니다. 많이들 불안하시기 때문에 주식 챔피언 1부와 2부에서도 상담 방송을 진행할 거예요. 지금부터 진행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불안한 종목들 정말 수급적인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제가 체크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아래 나가는 전화와 문자로 문의를 하시면 되는데요. 02-3153-2611에서 2612번이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제가 최대한 빠르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상담을 바로 하기보다는 시장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현재 유럽 증시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유럽 증시는 전체적으로 약 3% 정도 급락하고 있습니다. 뉴욕 선물 지수도요, 2% 안쪽으로 1.8에서 1.9%가량 또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많이 힘을 좀 내주셔야 되는데, 원자재 가격도 좀 살펴볼게요. 실시간으로 보자면, 여기에 좀 잡긴 힘들 거예요. 안 잡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유가 같은 경우는 28달러 선에서 2.7% 하락하고 있는데 확대가 될까 모르겠네요. 보죠. 여기 WTIU라고 적혀 있죠? 쭉 당겨보니까, 거의 정 가운데 2.7% 빠지고 있고, 그 바로 아래가 브렌트유입니다. 2.75%가 현재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유가도 상당히 지금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어떻게 제 대응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우선 시장 상황은 유가가 돌아오지 않는 이상은 쉽게 올라가기 힘들 것 같고요. 오늘의 하락을 불러일으켰던 것은 환율에 대한 부분과 압박과 유가에 대한 압박. 그리고 제가 어제도 주식 챔피언 때 계속 말씀드렸던 게 시장이 굉장히 좀 많이 불안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쉽지 않은 시장이라 1분기 정도까지 지속적으로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중국 증시 자체 1분기 때 성장성이 나와줘야지만 다시 한번 시장이 돌아설 것 같은데 당분간은 좀 많이 안 좋은 상황이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이제 외인까지 또 매도가 나오면서 33거래일 연속 순매도 타이 기록을 기록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였을 겁니다. 그 당시에 마쳤던 33거래일인데요. 오늘 했고요. 내일 또 나오겠죠, 외인들은. 그래서 아마 또 신기록을 세울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의 상황 자체가 이것저것 다 상황을 구체화해 보자면 사실 지금 금융위기가 와도 아무도 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이 그냥 폭락을 계속 해버려도 지금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버티는 게 뭐냐면 이전에 유럽위기 때도 그랬고 우리나라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그전에 마찬가지고 그런 일을 겪으면서 각 나라마다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뭐였죠? 외환 보유고를 늘렸습니다. 그게 지금 좀 버팀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우디도 그렇고요, 중국도 그렇고요, 세계 모든 각국이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국가들은 외환보유고를 어떻게 해요? 야금야금 잡아먹으면서 방어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 해봐요. 음모론일 수도 있는데 전 세계 국가들이 미국의 소나기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쵸? 미국이 정말 좀 잘 컨트롤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 상황 자체가 좀 언제 돌아올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기도 많이 힘들지만 여러분들 좀 제가 보는 구간은 1800까지는 우선 열어두자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800포인트까지 열어두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뭐 코스닥이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잘 버티고 있는데 종목들도 좀 같이 움직였으면 좋긴 하겠는데 어쨌든 많이 힘든 시장이다. 그 힘든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좀 살아났으면 하는 그런 조금 바람입니다. 그래서 선물도 엄청나게 팔아버리는 외인들 흐름 참 속상하긴 하지만 힘내시고 내일장을 지켜보도록 할게요. 내일장은 이제 미리 빠진 상황에서 우리나라 빠졌기 때문에 큰 영향은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내일 우선 지켜보도록 합니다. 자, 지금부터 상담을 도와드릴 건데요. 천천히 진행하기도 하고 속도를 내서 빨리 진행하기도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종목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종목입니다. 네, 보니까 일신바이오입니다. 매수가 2,670원에 비중 10%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2,670원입니다. 최근 들어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시장 영향 없이 잘 버티고 있는 그런 종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냉장고를 만드는 업체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냉장고가 아니고요. 제약용 냉장고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온도가 영하 뭐 크게 내려간다거나 아니면 특수 온도를 맞춘다거나 이건 냉장고 가운데 몇 천만 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싼 냉장고가 아니고요. 그런 냉장고를 만드는 업체인데요. 요게 이제 뭐 삼성 바이오 쪽 납품되기도 하고 많은 업체들이 사용을 하는 말이에요. 그 이슈에 따라서 삼성 바이오 이슈가 나올 때가 주가가 좀 많이 급등했던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쉽게 꺾이지 않고 잘 버티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보자면요. 살아있는 모습이잖아요. 요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좀 이슈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큰 게요. 삼성 바이오는 확실하게 정부에서 밀어주는 것 같아요. 그에 따른 또 뉴스 소식이 나올 때마다 주가가 또 급등할 수가 있어서 굳이 이 종목에 대해서는 뭐 정리를 할 필요는 전혀 없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조금 더 힘내시고 가져가셔야 되고요. 시장을 이기는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잘 지켜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바로 한번 띄워주세요. 실시간으로 제가 보기 때문에 바로바로 그냥 보겠습니다. JW 중해신약인데요. 매수가가 8,370원입니다. JW 중해신약이죠. 네. 8,37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 종목도 최근 이틀 동안 반등 나오는 가운데서 오늘 워낙에 시장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좀 흔들리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많이 좀 안타깝긴 한데, 사실 이 종목 끼가 있는 종목이죠. 한번 오를 때마다 어떻게 해요? 네, 무섭게 치고 가는 전형적인, 약간 급등 패턴주의 흐름이에요. JW 중에 신약이랑 제약이랑 같이 잘 움직이잖아요. 수급적인 포인트 살펴보자면 열어보죠. 요즘 뭐 있나? 기관들의 매도세인데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가 좀 많이 나오긴 하네요. 조금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그래도 조금 외인들의 매수 흐름 자체가 잡히는 모습은 좀 포착이 되고 있어요. 여기 포인트에서 외인들이 잡아주는 것은 포착이 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좀 더 상황 자체에서 봤을 때 오늘 시장 급락하는 가운데서도 제약바이오 쪽은 그래도 잘 버텨냈어요. 큰 하락은 안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JW 중해신약 같은 경우도 상승 그림을 한 번 더 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가장 중요한 건지 거래량인 것 같은데요. 거래량 자체가 급등하기 위한 조건으로 항상 나왔던 거래량 자체가 한 500만 주 이상, 1000만 주까지도 거래량이 뿜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는데 그 전에 나오는 거래량이 200만 주 이상은 나와줍니다. 오를 때 항상 나오는. 여기도 보시죠? 네. 오르기 바로 전에 나오는 거래량 자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200만 주 이상이 나온다 싶으면 그때는 올라가는구나. 근데 지금은 어떻게? 흔들리지 마시고 그냥 기다리시는 구간. 거래량이 요 정도 포인트에서 주가 별로 안 빠집니다. 그렇죠? 이때는 뭐 워낙에 많이 오른 상태고 지금은 바닥을 확인했잖아요. 라인상으로 다 걸쳐 있는. 그리고 추세상으로도 맞춰보자면은 이 라인 자체가 최근에 바닥 포인트에 대응하면서 상승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참고하시고 계속 좀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라고 하네요. 전화 좀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아이고, 예. 상담을 좀 반갑습니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하이트론네. 어떤 거요? 하이트론. 하이트론? 네네. 네, 볼게요. 네, 요거 이제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9,300원에 15%입니다. 9,300원에 15%? 네네. 아이고, 좀 많이 높게 사셨네요. 네.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유, 이게 네.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들어갔더만은. 네. 너무 많이 빠져버리네, 예. 너무 많이 빠져요. 예, 예.
좀 어머니 이거 언제 사셨어요? 산지는 얼마 안 됐어요. 떨어질 때 사셨어요? 올라갈 때 샀습니다. 올라갈 때 살 수가 없는데 가격이? 언제 사셨지? 이때 사셨어요? 떨어질 때? 예, 예. 맞죠? 일주일이 안 되셨죠? 예. 아이고. 이거 경고 종목인데 좀, 이거 털고 나가는 종목인데, 매수가 좀 들어오셨네요. 수급도 안전 없는 종목이고요. 실적 한번 볼게요. 이 종목이 혹시 이게 테마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나 모르겠는데, 실적 포인트도 적자가 계속 조금 많이 늘어나요. 그럼 이게 하나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지금 올해까지 괜찮은데요. 네네. 그러니까, 다음 한 번 더 적자 나오면, 이건 상장폐지 실질심사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매수 흐름을 잘못되신 거고, 차트상에도 답이 딱 나오는데 너무 욕심내셨다. 왜냐하면, 차트 흐름을 보더라도요, 요 자리 딱 나오잖아요. 매수할 수 있는 구간 라인이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 사냐면, 작년 1월에는 여기 5,000원, 그리고 6월, 7월에 나오는 또 5,000원짜리, 그 다음에 8, 9월 달에 좀 있었던 6,000원짜리, 11월과 12월 때 보였던 6,000원짜리가 완전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었고, 그 다음 고점 인식이 되는 자리들 자체가, 여기, 최소한 8,000원짜리 정도나, 그 다음에 2차 상승 구간 자체에 해당하는 9,000원짜리가 이제 고점 인식이 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제 점상에 들어간 상황, 1월 7일 점상에 들어가고 난 이후부터 해서는 이거는 안 팔아, 점상이니까 안 팔잖아요, 보통. 그리고 나서 올라가서 올려치지 못하고 꺾이는 날, 첫날은 괜찮은데 둘째 날 꺾여버렸을 때는 보통 정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세력이 빠져나온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거래량이 요때 가장 높았을 때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얘가 상한가를 못 가고 밑으로 빠졌어요. 시가 대비해서. 그리고 다음날도 거래량 꽤나 터졌는데 주가 못 올라갑니다. 그거 다 털고 나간 거잖아요. 이거 다시 올라가기 좀 힘들어요, 어머니. 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비중이 몇 %셨죠? 15%예. 이게 좀 시장 영향도 많이 받아가지고요. 네네. 8,000원 위로 올라가면 좋겠는데, 정리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네, 좀, 어머니, 그러면 매도를 한 얼마 정도에서 매도를 해야 될까요? 이건 저도 솔직히 모르는 종목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어요. 이건 완전 세력 노름이잖아요. 네. 어머니도 베팅하신 거잖아요, 솔직히 말씀해서. 네네. 반등 크게 줄 줄 알고 따라가신 거잖아요. 네네. 따라가서도 안 될 자리에서 따라가셨어요. 떨어지는 칼날에 어머님은 올라타셨는데 같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조금 안타까운데 반등이 나서 8,000원 위로만 가면 정리하시는 게 좋고요. 네. 내일이라도 올라가. 내일이랑 모레 시간이 이번 주 내로 못 올라치면은 다시 이거 얼마까지 떨어지냐면은 6,000원 정도까지 내려오는데 네. 그때 되면 또 바닥이에요. 6,000원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을 줄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워낙에 많이 물려 계시기 때문에 아마 7,000원 깨지면 투매성 물량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상당히 많이. 네. 그러게 돼서 6,000원까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거를 받고서 누군가 다시 올리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네네. 반등 좀만 나오면 정리하시고 만약에 보유하시게 된다면 6,000원까지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니까 네. 각오하시고 버티셔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할게요, 어머니. 그러면 내일 반등 주면 네. 일부 매도해야 되겠네요. 그게 원래 맞습니다. 네. 아, 어머니, 다음부터는 예. 이렇게 투기하시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전화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로만선요. 로만손이요. 매수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8,000원 100%요. 어머니 혹시 이거 더 못 사세요? 예? 더 못 사세요? 뭐 샀냐고요? 예. 예, 100%예요. 돈 어떻게 안 돼요? 예. 아이고.
이거 예전에 제가 서울경제TV 오래 보셨어요? 예? 서울경제TV 오랫동안 시청하셨어요? 아니요, 지금 오랜만에 보는 거예요. 제가 이거 2014년부터 추천드렸던 거 아세요? 서울경제TV에서. 예, 잘 모르겠습니다. 목표가 2만 원이었어요. 어머니. 예. 예. 어떻게 하면 좋죠, 지금? 저희가 열심히 제가 매도 사인을 때 어머니 매수하셨어요. 아니요, 갖고 있으라 했어. 갖고 있었어요. 갖고 있으라 그랬어요? 네. 누가 그랬을까? 자, 이거 어머니, 최근 들어서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게 뭐냐면, 중국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네. 로만손이라는 종목이 JST나 브랜드 아시죠? 네. 로만손이 떨어졌으니까 분석을 나름 해보셨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옛날에 김연아 선수가 선전했던 JST나 목걸이나 귀걸이나 많은 연예인들이 광고를 합니다. 그리고 네. 로만손 시계도 있고요. 로만손 향수, JST나 향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매출이 잘 일어나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 이게 왜 계속 빠졌냐면 하반기 때 러시아 쪽에서 적자 바람이 좀 불었어요. 시계 쪽에서. 근데 요즘에는 잘 아시지만 글로벌 경기 상황이 안 좋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소비주잖아요. 일이 잘 풀려야지만 매출이 올라가는 종목이라는 거죠. 개인들이.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 매출이 계속 떨어지는 구간인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지? 예. 이거는 지금 사실 가격에는 손절하실 의미가 없어요. 혹시 돈을 계속 좀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으신 금액이라면 조금 길게 더 보셔야 됩니다. 얼마만큼 되게 봐야 됩니까? 어머니 이거 사신 지 한 7, 8개월 되셨잖아요? 네. 그 정도는 또 기다려 주셔야죠. 근데 떨어질 때는 마이너스 50%지만 오르려면 2배가 올라야 되잖아요. 네. 곱하기 2 해서 네. 1년 이상 걸릴 거예요. 아이고, 어머니. 손절하고 다른 걸로 갈아타면 어떨까요? 손절하시기에 조금 마음의 준비가 되시면 모르겠으나 현재 구간대에서 로만소는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 사실 손절을 할 필요는 없는 그런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현재 가격대부터는. 분명히 어머니 매도하면 그다음부터 오를 거예요, 이거. 예. 그래서 제가 혹시 더 물탈 수 있는 자금이 있으시냐고 여쭤봤던 거고요. 가능한 한 단가를 낮추셔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 10,000원 아래에선 절호의 찬스라고 봅니다. 10,000원 아래는 매수 구간이에요. 저도 10,000원 아래선 그냥 사세요 막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좀 힘내시고 자 어머니 네. 지금 뭐 손해 봤지만 누구나 그렇습니다. 다시 이겨낼 수 있어요. 그렇죠?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힘내셔야 되고 로만소는 현재 구간 때 완전 바닥에 시장도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네. 힘을 내시고 좀 버티시고요. 네. 다시 일어서서 수익 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린다 뿐이에요. 아셨죠?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좀 버텨주세요. 어머니 힘내시고. 네. 예, 감사합니다. 다음도 전화인가요? 네, 박PD님 감사합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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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상담,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대우건설, 배우건설. 네, 5천주, 네, 네. 11,000원에 샀어요. 네, 주식수까지. 11,000원의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비중이요? 네, 비중이 11,000원인데, 네. 5천주 샀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되게 오래되셨네요. 네, 오래됐어요. 기다려도 용 안 올라가서 아주 답답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잘하셨어요. 건설 업황이 좋지 않은 건 알고 계시죠? 네, 요게, 아버님 좀 올라가기는 상당히 좀 많이 힘들어요. 네, 앞으로도.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매수하신 11,000원까지는 올라가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거예요. 건설 경기가 좋아질 얼마나 더 기다려요? 기다리셔도 안 가요, 아버님. 안 가요? 네. 큰일 났네. 네,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시방 이금에 매각해야 해요? 매도를요?
매도를 지금 하진 마시고요. 예. 좀 버티시면 얘가 그래도 올라오거든요. 예. 근데 한번 올라칠 때마다 매년 한두 번씩은 급등이 나와요. 예. 그래서 바닥부터해서 많이 올라가거든요. 예. 그럼 이번에도 올해도 분명히 올라갈 거예요. 예. 근데 좀 더 빠졌다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예. 이번에 올라가면요. 한 8,000원에서 9,000원 사이는 조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아버님. 예. 그래서 그때 예. 정리를 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8,000원이면 팔이 않네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알겠습니다. 많이 사셨었는데 예. 조금 안타까운데 예. 종목이 매수가까지 절대 안 갈 거예요. 진짜 5년 동안은.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감수하시고 예. 다음부터는 좀 더 좋은 종목으로 매수하시기를 제가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도 전화라고 합니다.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이, 고생 많으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코리아나인데. 코리아나 매수하셨어요. 예. 11,400원에 네, 11,400원에 30%. 30%. 최근에 네. 매수를 하신 거죠? 예, 며칠 안 되신. 네,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예. 한국 화장품하고 같이 움직이거든요. 아시죠? 예. 세 개가 세트잖아요. 한국 화장품이랑 제조랑 코리아나가 세트잖아요. 아, 예. 예, 한국 화장품 제조가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게 지금 요즘에 그 중국 관련주 해가지고 면세점주나 여행주들이 아주 그냥 이렇게 표현 좀 하겠습니다. 아작이 예. 났어요. 선생님, 아버님. 근데 예. 화장품주들은 거기 관련주인데 사실 크게 안 빠졌어요. 잘 버티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근데 최근에 한 3년, 4년 동안 화장품주들이 단 한 번도 배신하지 않았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춘절 전에는 꼭 한 번씩 크게 올랐었어요. 춘절 전에는. 예. 근데 이번에는 춘절 전에 하필 중국 증시가 난리가 났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약간은 좀 불안하긴 한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중국 증시에서 이제 그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작년 춘절 때 우리나라로 오신 분들 약 80만 명 조금 안 돼요. 중국에서 한 500만 명 정도가 출국을 하거든요. 춘절 때 작년에. 예. 거기서 가장 많이 온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근데 중국 경기가 지금 안 좋죠? 그리고 또 하나 대북 관계도 약간 안 좋죠? 그러니 우리나라 쪽으로 오려는 중국인 관광객들 수가 작년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올라가지 못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가 좀 커요. 그런데 제가 기대하는 것은 이번에도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까지 그래왔는데 춘절 전에 항상 이슈가 됐기 때문에. 네. 그러면 급등이 분명히 나오는데 코리아나나 한국 화장품은 급등이 나오면 항상 얼마나 갑니까? 상한가 근처까지 가잖아요. 그때 빠져 나오셔야 됩니다, 이거. 아, 네네. 제가 지금 시장에서 웬만하면 제가 사실 시장을 굉장히 안 좋게 본 게 2017년부터인데 지금부터 벌써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적당히 상황 보고 빠져나오셔야 되고 만약에 아버님 이게 하락이 나와서요. 예. 한 9,500원 정도 라인까지 내려와 버릴 땐 그때는 빠져나오시는 게 맞아요. 아.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예. 그리고 반등이 나오면 급등이 나올 거니까 예. 12,500원 정도 자리 맞춰가지고 그때는 정리하시는 게 맞고요. 아, 예. 급등이 나온다면. 그래서 예. 두 개 라인을 잡아드릴 테니까 꼭 기억하시고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아버님, 다른 분들 대비해서 너무나 괜찮은 종목이에요. 걱정하지 네. 마시고 응원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저 메디아나고요. 네. 25,000원에 20%요. 자, 25,000원에 혹시 최근에 매수하셨나요? 아니요, 예전에 했다가 28,000원까지 올라갔을 때 구입했다가 네. 또 18,000원까지 떨어져가지고 물타셔서 지금 25,000원 정도 돼요. 단가 낮추셨고. 네.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와, 제대로 장기 투자 할 줄 아시네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제가 볼 때는, 네, 현 상황에서 조금만 더 이제,
노력하시면 돈 크게 벌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 타이밍만 잘 잡으실 수 있으시면 성공하실 분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자, 그래서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새롭게 이제 자금을 마련해서 이 종목이나 다른 종목으로도 대박을 쳐보자는 거죠. 자, 메디아나를 보면 현재 최근에 굉장히 이쁜 그림이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 이상한 시장이 종목을 다 끌어내렸잖아요. 이거는 메디아나 잘못이 아니에요. 오늘은. 이거 어쩔 수 없었어요. 모든 종목이 다 이랬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만 돌아오면은 얘는 끼가 있는, 최근에 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수가 있는 종목이에요. 네. 수급적으로 봐도요, 오늘 금융투자 쪽과 투신연기금 쪽에서 그간 매수했던 물량을 갑자기 정리합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글로벌 경기 상황이 좋지가 않고, 갑자기 외국인 선물 폭탄 매도 나가고, 현물도 매도 나갑니다. 33거래 매도가 나가는데, 금융투자 투신연기금도요, 지수가 어느 정도 하락을 하게 되면은 방어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손실을 보존해야 될, 그러니까 원금 보존해야 돼.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일괄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매도가 나갔던 거지, 종목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시장이 돌아오면은 뺐던 거를 다시 삽니다. 그럼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메디아나는 걱정하실 필요는 좀 없지 않나. 시장이 더 이상 빠지지 않으면 정말 괜찮은 종목이라 문제없이 가져갈 수가 있어요. 지금 거래량 터지는 거 보세요, 이거. 아니, 굉장히 아름답게 터지네요, 이거 지금. 제가 볼 때 이거 좀만 버티시면 네. 3만원까지 갈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서 힘내시고 가져가시고, 만약에 시장이 너무 많이 깨져요. 그럼 얘도 깨질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때는 23,000원 기준으로 대응하세요. 23,000원이요? 23,000원 조금 이탈해도 괜찮은데, 종가로 깨버리면 그때는 정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만 지켜주시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시장 빠지지 않는 이상 더 이상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도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큐브스요. 아, 큐브스요? 큐브스 6,900원에 100%. 네, 네. 이거, 언제 매수하셨어요? 12월 2일요. 12월 2일 날. 예, 약간 고점에 매수했어요. 네네네. 이때쯤 매수하셨고, 떨어질 때 매수하셨네요. 아무래도 거의- 시작은 올랐는데, 그러고 바로 떨어졌던 날인 것 같아요. 예, 호재 있어가지고, 네, 호재가 있었나요? 예, 12월 중국발 2일 날? 호재가 있어가지고 샀는데, 호재 나오자마자 네. 반대로 꺾여불더라고요. 아하, 그 전날에 호재가 있었나 보네요. 예, 우선 12발행도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광명 인터내셔널과 화장품 공급 계약 중국 쪽이랑, 예. 거기에 좀 큰 뉴스가 하나 있었네요. 6,357억 원 규모네요. 예, 정말 크네요. 네. 자, 근데 이게 쭉 보니까 밀려버렸다. 그 전에 이제 10월 말부터 그 이슈를 알았던 사람들은 좀 매수가 들어왔던 것 같고요. 예. 이때부터 이제 개인 투자들 무덤이 된 그런 포인트네요. 자, 반등 흐름이 좀 많이 필요한데, 당장에서도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을까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기업 방문을 굉장히 많이 다니거든요. 네. 뭐, 한 달에 막 두세 번씩 다녀요. 회사들을. 그럼 거기서 기업 방문 다니고 나면은, 뭐, IR 담당자들이나, 뭐, 나오시는 뭐, 과장이나 뭐, 차장급이나 가끔 뭐, 임원분들도 나온단 말이에요. IR 해주신다고. 그럼 나오시게 되면은, 뭐, 차 마시면서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잖아요. 네. 그럼 뭐, 회사 얘기를 하는데, 회사 속 사정은, 그러니까 회사의 기본적인 내용은 이미 알고 가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안 하고요. 그냥 바로 쿡쿡 찔러 물어봐요. 저는. 쿡 찔러 물어보면은, 대답하기 껄끄러운 대답일 수도 있고, 대답을 해주기도 하고 그래요. 회사들은 보통. 그래서, 정보에 대해서, 아, 지금 얘가 뭘 숨기고 있구나 하는 감이 있거든요. 뭔가 나올 게 있구나. 뭔가 악재가 있는 것 같다. 그 판단이 되는데, 말은 안 하지만, 그쪽에서. 그러면 현재, 그때 10월 말부터 해서 한번 그런 포인트가 나와서, 알 사람들은 알고서 주가를 올려줬고, 이슈 나오고서, 이슈 터트리는 이유가 뭡니까? 개인들 정리하려고 터트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개인들 달라붙게 하려고. 거기에 당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시 한번 상승을 주는데, 지금 현재 왜 상승을 주냐면요. 여기 작년 4월, 5월 때 이 바닥 라인이에요. 지금 현재 가격이. 네. 여기가 이제 바닥 라인이기 때문에 우선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져오거든요. 여기서 한번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상승이 나와서 올라가주면 되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도로 꺾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얼마까지 가냐면 2,000원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이번 주랑 다음 주, 특히나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중반 정도까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올려치는 게 보여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3,000원 이탈하면요. 그때는 2,000원까지 간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손절가는 3,000원 잡아드릴 거고요. 반등이 나올 경우는 이 바닥부터 해서 꼭대기까지는 안 갑니다. 절반, 한 5,500원짜리가 1차적인 반등 구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가 빠져나와야 되는 구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이것을 길게 한 1, 2년 보고도 계속 가져가면 될까요? 아니면 그 선에서 정리를 해야 될까요? 1, 2년 가져갈 수 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볼게요. 적자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실적은 지금 이걸로 확인이 안 되는데, 만약에 2011년도 종목, 2011년도가 적자이고, 이번에 또 결산 적자가 나버리면, 상패 요건인 거 아시죠? 네네. 1년 이상 가져갈 수가 없어요. 실적을 제가 지금 봤는데, 상패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털기인가요, 이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아버님. 그럼 아주 위험한 종목을 네, 선택을 이거 환기 종목이잖아요. 근데 5월달에나 환기 탈피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실적이 돌아와줘야 되는데, 그거조차 지금은 당장은 안 보여서요. 4분기 실적을 봐야 알겠네요. 네, 봐야 할 것 같아서, 조금, 만약에 4분기 실적이 또 안 좋게 왜냐하면 또, 그 결산이기 때문에 뭐, 매출 채권이나 이것저것 다 떨어내잖아요. 네. 그러면 적자 폭이 크거든요, 4분기는. 항상 보통은. 음, 이런 종목은 더 크게 나올 수도 있어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최악일 경우 자본 잠식률이 지금 이게 얼마 되는지 확인은 안 되지만 액면가 100원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 감자에 대한 부분도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반등 안 나오면 이따가 반등 없으면 정리하는 게 낫습니다. 해야 네. 된다 이거죠. 네네. 그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힘내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네요. 자,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네, 저는 휴젤이요. 네, 휴젤입니다. 요즘 네. 최근에 상장하신 종목 맞나요? 예, 예, 맞습니다. 네네. 자, 매수가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20만원에 80%요. 아우, 비중은 크시네요. 네. 자, 이 종목을 매수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예, 좀 보다가, 네. 바이오 쪽이, 마찬가지로 올해 좀 잘 나갈 것 같아가지고 보다가, 휴젤이 나름 좀 저평가받고 있지 않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맞습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장목을 하긴 했는데, 네. 이게 또 확신이 안 쓰더라고요. 왜 확신이 안 쓰셨어요? 믿고 가야 되는데 확신이 좀 언제쯤 그래도 반쯤 원래 좀 반을 좀 처리하고 다른 거를 좀 이제 하려고 했는데, 네. 내 뚝심대로 그냥 저평가가 됐었으니까 좀 갈 것 같은데, 네.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같이 관련 종목들 가운데서는 제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 요즘 시장 안 좋은데도 얘 안 빠져요. 예, 예. 굉장히 잘 버티거든요? 예, 예. 그만큼 이 종목을 믿는 사람이 많다는 소리예요, 이거는. 예, 그렇죠. 저도 그거 믿고 있습니다. 예, 믿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이제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그건 안 빠지는 거예요. 시장이 어떻게 되든 안 빠지는 거죠. 예, 그렇죠. 간단하잖아요. 시장이 안 좋으면 확신이 없으면은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확신이 있기 때문에 종목이 안 빠지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볼 땐 더 가지 않을까요? 간단한 논리로 물론 말씀드렸지만 네네. 더 가지 않을까 싶고, 수급적인 부분은 사실 찾기는 조금 약간 애매하긴 해요. 네.
뭐 그렇다하게 들어오는 건 없지만 그래도 금융투자 쪽이 매수가 잡히긴 하네요. 외인들하고. 네네. 근데 아직 수급은 완성이 된 상태는 아니에요. 예, 예. 그렇지만은 이걸 제가 보고서를 읽어봐 적정 주가 가치는 한 4, 50만 원 정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상장되어 있는 동종 업계 수준을 맞춰본다면 네네네. 그래서 30만 원 정도까지나 아니면은 그 절반 가격인 25만 원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역시 이게- 믿고 가야 되네요. 예, 믿고 가셔야 되고 네네. 하나 이제 걱정인 것은 이제 상장하고 나서 이제 보호예수 물량들이 나오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게 약간 걱정이기도 한데 그 장애 때부터 해서 25만 원을 매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종목이. 네네, 아, 네. 아마 25만 원짜리가 우선 1차적인 한계선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 가격을 뚫어줘야지 더 치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네, 더 크게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25만 원까지 갔는데 얘가 힘이 없어요, 올라가는 게. 아, 네네. 그러면 비중을 원하시는 대로 줄이시고 아, 네네네. 다른 종목을 가져가시고 그거는 조금 상황 보시고 좀 길게 가져가시는 전략. 아, 네, 그게 필요할 것 감사합니다.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저 하나 테크인이에요. 하나테크인이요, 하나테크인.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37,000에 20%입니다. 매수하신 지 언제쯤이신가요? 요게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아, 네네, 여름에. 예. 음. 조금씩 사다 보니까 이래 됐습니다. 요 근래 들어서 시장이 워낙에 안 좋아서, 예. 사실 크게 빠질 필요는 없는 종목인데, 예. 좀 밀려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큰 흐름상으로 보면은, 깨지 말아야 될 라인이 원래 가격대가 한 3만 3천 원 정도였는데요. 예. 추세상으로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종목에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삼성테크, 하나테크 종목 문제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이게 지금 제가 혹시 TV 보고 계신가요? 아니요, 텔레비 좀 못 보시죠. 아, 네. 제가 잠깐 뭘 하려고 그랬냐면, 최근에, 그냥 말씀으로 드릴게요. 예. 최근에 코스피 지수가 1월 들어서부터 계속 밀렸잖아요. 예. 코스피가 한 달 동안 지금 5.9%가 빠졌어요. 예. 안 올라가고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일봉상으로 쫙 밀리고 있는데, 하나테크인은 그 코스피의 흐름을 좀 고스란히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예. 지수가 조금만 올라서면요, 다시 예. 3만 3천 원대까지는 우선 안착을 할 겁니다. 예. 그때부터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목표가는 얼마나 잡으면 돼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3만 3천 원 위로 다시 올라가는 게 보이면 예. 제가 볼 때 무조건 올라갑니다. 보이면 단가를 낮추십시오. 비중을 다만 10%로 더 실으셔서 예. 단가를 조금만 좀 더 낮추시고 예. 그리고 나서 올라가게 된다면 3만 7천 원, 7, 8천 원부터 해서 4만 원 사이는 한 번 올라갑니다. 대신에 이제 3만 7천 원인데 3만 8천 원, 9천 원 되면 재미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반등 줘서 3만 3천 원으로 올라가는 거 보일 때 재빠르게 단가 낮추시고 예. 단가를 한 3만 한 6천 원까지만 낮춰도 좋을 것 같아요. 36,000원이요? 네, 그리고 한 10% 목표로 대응을 하자는 거죠, 수익을. 그게 가장 최선일 것 같습니다. 요거 근데 아니, 반등 주면 예. 전고점은 무조건 넘어가는 종목이에요. 4만 원은 넘어가겠습니까? 예, 넘어갈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종목이에요. 흐름상으로 봤을 때. 하나테크인 누가 부인합니까? 그렇게 굉장히 좋은 회사잖아요. 예.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지금 만약에 그냥 시장 탓이에요. 시장 탓. 시장 만약에 탓. 이게 좀 선주를 한다면은 얼마 선으로 하면 될까요? 만약에. 사실 지수 포인트가 1900이 깨진 상황에서 예. 1850도 깨진 상황에서 예. 대형주를 손절한다는 거는 너무나 아까운 겁니다. 그랬습니까? 그렇지만 지수가 갑자기 더 급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잡아드리자면 세 번을 버텼던 자리가 있어요. 예. 얼마냐면 3만 원짜리. 3만 원이요? 네, 세 번을 버텼어요. 세 번을. 그러니까 6월 말 7월 달에 버텼고 그리고 급등했고요. 8월 말에 버티면서 급등했고요. 10월 거의 말쯤에 버티고 급등했습니다. 3만 원짜리를. 그러니까 종가로 깨기도 한 흐름이 잠깐 보이기도 했지만 바로 올라서는 그림이 자주 나왔어요. 그래서 최악인 경우 3만 원짜리를 손절가로 잡지 마시고 예. 2만 9천 원 잡으셔야 됩니다. 29,000원이요? 종가 2만 9천 원. 예. 거기 깨지면 정말 안타깝지만 빠져나오시는 게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한 4만 원까지는 다시 올라갈 겁니다.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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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어디 화장실 가셨나요? 여보세요? 안 받으시는 것 같네요. 자, 이거 문자죠? 네, 조이맥스 같네요. 조이맥스 보겠습니다. 매수가가 23,800원. 잠깐만요. 23,800원이요? 비중 30%입니다. 네. 23,800원. 여기 라인인데, 최근에 이제 11월 달부터 해서 쭉 내려가서 거의 뭐 3분의 1 정도가 깨졌어요. 오늘도 9%가 좀 빠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얘기를 드려야 되지? 자, 수급장을 볼게요. 외인들 매수라고 하긴 하는데 딱히 많은 수량도 아니고, 근데 최근 들어서 주목해야 볼 건 하나 딱 있어요. 뭐냐면 거래량 자체가 폭발적으로 최근에 증가했다는 거죠. 근데 이때도 있었고 이때도 있어서 사실 이게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요. 조금 더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28만 주, 30만 주 가지고 안 되고요. 한 40만 주 터져줘야 됩니다. 이렇게 긴 거 나와줘야 돼. 이런 거 나와줘야 되거든요. 긴 게 좀, 이렇게 긴 게 좀 필요해요. 좀 더 확대해 볼게요. 아이고, 확대가 안 되네요. 이렇게 긴 게 좀 필요한데, 지금 당장에 있어서는 그게 좀 안 보여서, 우선, 내일은, 죄송합니다.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겠지만, 그게 얼마나 길게 갈지는 저도 좀 의문입니다. 네. 실적 포인트도 한번 보자면, 네,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게 상패 가능성은 아예 없고요. 그 다음에 시가총액 대비해서 주식수도 뭐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요. 뭐 회사가 갑자기 없어지거나 그럴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거래량 자체가 필요하기도 하고 실적 포인트에서 적자 폭이 좀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이게 쉽게 회복되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크게 한번 당겨볼게요. 더 저점이 있나? 2011년도에 나왔던 가격이 있네요. 여기가 얼마냐면 10,000원짜리인데 그럼 지금은 그 어떤 때보다 가장 싼 구간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만간 반등이 나오긴 할 겁니다. 나와서 10,000원대 위로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현재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 매수가가 굉장히 높으십니다. 비중도 네, 조금 있으신데요. 단가를 빠져나오시길 원하시면 단가를 낮추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정리를 하시는 게 맞아요. 이 종목을 비중을 더 실기에는 사실 리스크 요인이 좀 크기 때문에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을 대응하시는 게 낫고, 근데 이게 항상 이런 종목을 쭉 밀리다 보면은 항상 이런 위험에 노출이 됩니다. 어차피 주주 입장에서 좋은 건데 M&A에 노출이 되죠. 어디로? 중국으로. 그런 가능성도 좀 열어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요즘에는 크게 쉬운 점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은 종목이다 일단 결론 내려드리고, 반등이 나온다면은 최소한도로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반등이 나올 때 1차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은 제가 볼 때는 15,000원 구간은 좀 보이거든요. 15,000원 정도에는 정리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가를 낮추는 전략이 최선인데, 가능하시다면 단가를 낮추셔서 많이 낮추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중을 지금부터 2배 늘리시면 60%를 맞추시면은 매수가가 어떻게 됩니까? 확 떨어지죠? 네. 그래도 떨어진다 하더라도 16,000원대 되겠네요. 그래도 그거라도 맞춰야지 반등 나올 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비중을 좀 높이시고 15,000원에서 16,000원 정도 사이에서는 반등 줄 때 정리하자. 대신에 지금 당장 비중을 높이시라는 게 아니라 좀 깨졌다 올라올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최소한 10,000원 위로 올라줘야 돼요. 다시 10,000원 위로 얘가 회귀해 줄 때 그때 단가를 낮추자. 이렇게 전략을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하네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예, 제넥신. 제넥신. 네. 91,000원 50%입니다. 문제 전혀 없으신데요. 뭐가 걱정이세요? 신약 파이프라인 쪽, 단백질 치료 백신. 네. 쪽에 지금 기술 수출이 어떻게 괜찮을지. 네. 그런 뉴스나 이런 쪽인데,
뭐 정보가 없으신지 해서. 아, 정보를 그리고 정확히. 단독하고 유한양에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맞습니다. 투자가 어떤 긍정적인 방향인지 네. 네, 그런 쪽을 좀 알고 싶었어요. 그다음에 재무제표는 지금 뭐 적자인데 왜 네. 단기간에 뭐 판관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그런 쪽을 네. 좀 여쭤보려고. 유한양행이 요거 하나만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자세한 거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저 방송상이니까요. 유한양행이 요즘에 눈에 불을 켜고 투자하기 좋은 회사를 찾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유한양행이 우리나라 원래 1등 제약사였어요. 예. 아시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밀렸냐면 한미 쪽에 예. 밀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유한양행은 주인이 없는 회사예요. 잘 아시겠지만 네. 그건 공기관 같은 느낌이거든요. 예. 근데 대표 사장님께서 지금 유한양행이 현금이 4천억 정도 있거든요. 예. 4천억을 어떻게 다 쏟아붓더라도 괜찮은 회사에 투자를 해라. 네. 그 소리입니다. 기술을 개발에 대한 부분 유한양행이 지금 계속 조금 많이 실패한 경우가 많아서 예. 투자를 통해서 지금 어떻게든 내실을 꾀하려 하거든요. 예. 제넥신 같은 경우 연결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볼 때 제넥신 흐름도 굉장히 지금 양호한 자리라 그렇죠. 오히려 더 사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네. 유한양행이 지금 이렇게 R&D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돈을 빼거나 뭐 다른 쪽으로 돌아설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끝은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차라리 제가 볼 때는 더 사셔가지고 수익을 더 제대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걱정할 건 전혀 없고 신약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도 지금 자금이 계속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완성은 곧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터질지에 대한 부분인데 요즘에 유행처럼 나오는 게 한미 터지고 뭐 종근당 터지고 부강염 터지고 이런 식이잖아요. 예, 예. 뭐라 그럴까 그 순환매가 막 도는데 그 중에 한 종목으로 선택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보면 가업부에서 4개 기업 바이오 기업의 지원도 받은 것 같은데. 네네 그것까지 좋은 제가 잘 쪽이- 모르겠으나 제가 제약바이오 종목을 많이 보지만 제넥시는 제가 단 한 번도 나쁘게 본 적은 없는 종목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문제 전혀 없습니다. 예. 저는 제넥시는 듣자마자 이거 왜 상담을 하시지 문제 없는데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 기술 수출 쪽에 대한 뭐 정보를 좀, 그게. 제가 제대로 그거를 알고 방송상에서 있는데 그게 제일 알더라도 모르더라도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쪽이 뭐 이상까지 갔는데 그 기술 수출을 그 전에 할 수 있는 건지 이상 삼상 가능해요. 할수 있는.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그걸 여쭤보려는 겁니다. 삼상 전에 그 기술 이제 수출이 가능한지. 그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예, 예. 이상을 하고서 이제 삼상이 딱 들어갔습니다. 네. 근데 삼상을 할 땐 자금이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환자 수가 보통 뭐 두세 배가 아니라 10배씩 뛰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례지만 임상 실험을 해야 되는 환자 수가 10배 이상이 뛰어요. 그래서 임상 1상을 마친 가치는 몇십억, 2상은 뭐 100억, 3상은 몇천억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끝 맞췄을 때.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그 신약에 대한 시장 가치에 따라서 또 가격이 측정이 다르게 됩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 시장이 만약에 뭐 10조짜리 그런 뭐 시장이다. 그러면 실험해야 될 환자 수도 되게 많아지는 거거든요, 사실. 예. 네. 근데 제넥시 같은 경우가 지금 2상이 끝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3상이 들어가기 위한 또 신청 기간이 필요하고 예. 그에 따라 진행까지 들어가는데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려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지금 당장에 있어서 이슈거리가 되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만 네. 나도 봤을 때 어쨌든 3상 진행을 하는 거고 그거는 제넥신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네. 어찌 보면은 그 제넥신과 그 유한양행은 아무래도 서로 계약 관계 속에서 자금을 지원받아서 약을 개발한 거기 때문에 네. 유한양행으로 해서 그 신약에 대한 파이프라인이 판권이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죠. 아. 네, 그러면 그게 또 많이 이슈가 되지 않을까요? 아. 대신에 좀 싸게 넘기겠죠. 아. 자금 지원을 받은 조건으로 인한 뭐 어떤 내용이 계약인지 모르겠지만. 계약이 또 있겠죠, 인형. 예, 뭔가 특수 조항이 있겠죠. 예, 예. 그래서 그런 포인트가 있어서 걱정은 하지 마시고 그냥 느긋하게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조금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혼자 하니까 진짜 빨리 가네요. 자,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조금 있다가 저녁 9시부터도 똑같이 제가 그리고 또 우리 한 분 더 우리 멘토님과 김영구 멘토님과 상담 투톱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진행하니까요. 채널 돌리지 마시고 지켜보셨다가 좀 이따 9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